네, 이태원 참사 이후에 이 국민의힘 내부가 친윤과 또 비윤, 또 반윤 뭐 이렇게 계파가 분화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내부가 좀 시끄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친윤계 의원에게 전화해서 현 여권의 지도부가 제대로 민주당, 야당의 공세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질책을 했다라는 게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이 갈등론이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주호영 원내대표 그리고 장제원 의원이 표면에 부상하고 있는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더 많은 의원들이 있습니다. 먼저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장에서 김은혜 수석 등을 퇴장 조치시킨 그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이걸 쓰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쓰신 분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쓴 것이라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고요. 그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해명한 대로 사적인 대화를 그렇게 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감장의 태도는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원만한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서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성규 시민사회수석께서는 좀 퇴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게 돼 있죠. 야당이 두 수석을 퇴장해달라는 요구를 운영위원장인 주호영 원내대표가 들어서 두 수석을 퇴장 조치시켰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선 대통령이 일부 친윤계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제대로 일 처리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다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장 기자님, 네. 그 보도는 사실이에요? 사실로 확인을 아무도 안 해주지요. 그러니까 예, 보도의 특성상 사실은 이것을 사실을 확인해주긴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 여의도 정치권을 취재를 해보면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상황을 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여당의 역할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여당의 역할이 좀 소극적인 거 아니냐라는 불만이 있다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본인은 사실 야당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협상 파트너 입장에서 그럼 그 자리에서 정리조정하지 않고 그냥 한쪽에 편향된 입장에서 방어하는 것만 하는 것은 또 올바른 정치 태도는 아니지 않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여하튼 종합을 좀 해보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모두가 좀 서로 간에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당정 간의 융화가 아주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대통령실도 그렇고 지금 친윤계 의원들도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라든지 뭐 지금 이 성일종 정책위 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대통령이 그런 전화를 했을 리가 없다. 또 장제원 의원은 대통령의 화법 단어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가짜 뉴스다 이렇게 부정하잖아요. 근데 왜 장 기자님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정치권에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제 뭐 아무래도 이용 의원이 초선 비례대표고 그 주호영 의원은 또 다선 의원이고 원내대표니까 의총에서 그렇게 해서 원내대표에게 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는 사실 드문 일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초선 의원들 중에서도 물론 원 운영이라든지 관련해서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 또 건의사항이 있으면 발언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또 내 사정을 알면 또 그렇게 오해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때 운영위에서 있었던 상황이 조금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고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안 그래도 지금 이태원 참사 때문에 많이 여당이 그 관련돼서 운영을 잘 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다가 그런 설화까지 나와서 좀 어려운 상황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빨리 수습하는 것이 대통령실과 그리고 집권 여당에 그리고 이태원 참사를 수습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서로 크게 오해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이 일부 친윤계 의원들에게 전화해서 여당 지도부를 질책했다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가짜뉴스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치권에서 보는 이유, 그 이유는 아마 이 두 분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장제원 의원이
야당의 공세를 막으라고 주호영 원내대표를 신임을 했더니 정말 이렇게 수석들 퇴장시키고 걱정된다 이런 말을 장제원 의원이 했죠. 장제원 의원은 뭐 지금도 친윤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친윤 핵심으로 분류됐던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판했고 또 이용 국민의힘 의원 비례 초선 의원인데 지난 선거 때 이제 당선자 그 윤석열 대통령 수행실장을 했죠. 그러니까 아주 측근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분이 비례 초선이 원내대표 높으신 원내대표한테 당이 대통령실 제대로 뒷받침하고 있는 게 맞나? 장관 하나 못 치는 게 말이 되나? 이렇게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 면전에서 원내대표를 주호영 원내대표가 몇 선이죠? 5선입니다. 5선 의원을 비례 초선 의원이 5선 의원을 정면으로 면박을 줬던 이 일을 봤을 때 대통령이 일부 친윤계 의원에게 그런 전화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용 의원이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그분인가요? 장제원 의원은 다시 돌아온 친윤 실세인가요? 뭐 전화 글쎄요, 이게 확인이 안 되는 얘기니까 예. 전화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 의원도 뭐 국민의힘 의원이니까 본인 생각을 당연히 의총에서 선수와 관계없이 얘기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죠. 진짜요? 제가 볼 때는 이 퇴장 수석들 퇴장 조치 예. 이것도 물론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은 예. 애초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아주 초기에 그 국정조사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고 생각하겠다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아주 맨 처음에 하신 적이 있어요. 했죠. 예. 그것이 어떤 다른 당 지도부라든지 이 당내 의원들과의 어떤 예.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그런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어떤 의견 차이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까지 그것이 좀 남아 있었던 예. 거기에 의해서 이용 의원이 이제 그렇다면 장관을 만약에 국정조사 예. 그렇게 열어놓고 생각한다는 식으로 가면은 장관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켜줘야 될 그런 여당의 예. 입장과는 다르지 않느냐 이런 정도의 의견을 낸 걸로 저는 이해합니다. 국민의힘 내부가 비례 초선이 5선 원내대표를 면전에서 이렇게 비판할 정도로 굉장히 당내 민주주의가 잘 돼 있군요. 왜 웃으십니까? 아니,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뭐 원내가 아니어서 모르지만 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네요. 아니, 근데 과거에 제가 보는 18대 때, 뭐 예. 17대 때 이런 국회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초선의 그런 폐기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문제가 있다면 초선들이 과감하게 의견 예. 개진을 해라. 물론 제가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선수가 발언에 어떤 제약이 된다. 그건 아니라고 예. 봅니다. 이용 의원은 패기가 넘쳐서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이제 딱 면전에서 장관 하나 못 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이제 질책을 했고 결코 대통령 전화를 받아서 대리로 이게 뭐라 그러죠? 참정 정치? 대통령의 의견을 받아서 비례 초선이 5선 원내대표를 비판하는 그런 참정 정치는 아니다. 이제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당내에서는 이 일을 계기로 친윤과 비윤 또 반윤 사이에 갈등이 좀 전면화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장제원 의원, 이용 같은 의원들의 목소리도 있고요. 또 주호영 원내대표가 잘했다라는 목소리도 좀 있고 여러 가지 목소리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좀 밝히기를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당내 여론이 있다. 내부에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장제원 의원이 없는 걸 뭐 그런 분위기가 없는 걸 있다고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아 알고 있습니다. 회장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회의 진행을 아마 제가 맡아 있었으면 예. 매우 원활하게 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예. 사적인 대화 나눈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를 못하고요. 그래서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퇴장을 시킨 게 적절하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이게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라 제가 김현정 이 민주당 대변인에게 여쭤보는 게 조금 맞지가 않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셨어요? 이 정말 국민의힘 내부에 이제 친윤, 비윤, 반윤 간의 계파적 분화가 이제 시작됐고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이렇게 느끼세요? 그렇게까지 볼 수 있는 사안인가 좀 싶긴 한데 뭐 그전에도 항상 그 친윤과 비윤 뭐 이런 간의 그런 사소한 그런 의견 대립이나 이런 것들은 늘 있어 왔잖아요. 그 연장선상의 하나라고 보는데 저는 이 사안을 보고 이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 사태의 엄중함을 너무 좀 간과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보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그 대통령실에 국정감사장이었잖아요. 156명이죠. 156명이 희생된 그 참사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예. 그 자리에서 그 전에도 이미 한번 의원들의 질의 과정에서 뒤에서 이제 웃는 모습 때문에 경고도 받고 그랬었는데 또 다시 둘이서 이제 그것도 강덕구 의원이 그 책임을 묻는 그런 그 질의 시간에 웃기고 있네라는 메모가 이제 언론에 포착된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 변명할 기회도 주었고 그 변명도 사적인 대화라고 했는데 사적인 대화를 하더라도 그거는 정말 국정감사장의 증인으로 출석한 거 아닙니까? 언제든 자기한테 질문이 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담을 나눴다는 것 자체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퇴장시킨 거는 저는 오히려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운영위원장으로서 잘 그 상황을 마무리했다고 봐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게 국가의 책임이라고 하는 여론 73%에 달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국민들의 분노가 지금 높은 상황에서 그 엄중한 상황에서 그렇게 웃기고 있네라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두면 그 국민들의 그 분노가 훨씬 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역할을 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주호영 원내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가장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수석 퇴장 조치 하신 거 두고 당내에서 좀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뭐 내가 뭐 내 정치 알겠습니까? 그건 뭐 각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저희는 원만한 회의 진행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런 결정을 했던 겁니다. 대통령실 지키기에 적극적이지 않다, 대통령과 가깝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한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제가 가장 열심히 하고 있죠.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 사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선거 때 그 조직본부장이에요? 그렇죠. 자리를 맡았잖아요. 그래서 친윤계로 분류됐고 또 친윤계의 힘을 얻어서 원내대표까지 됐는데 이제 장제원 의원 또 이용 의원 같은 분들은 이제 이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반윤으로 분류가 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승민 전 의원 또 김웅 국민의힘 의원 이런 분들은 굉장히 친윤계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이고 의견을 잘 드러내지 않는 이른바 뭐 비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 송원석 의원이란 이런 분들은 의원들이 지도부에 부글부글한다 이런 거는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주호영 우리 원내대표가 이렇게 두 수석을 퇴장 조치한 건 잘한 것이다. 이렇게 또 옹호하는 목소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각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요. 당내 민주주의가 잘 실현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분들 각자 느끼기에 따라서 뭐 온도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이 수석들 퇴장한 조치에 관해서는 주호영 원내대표도 좀 하실 말씀이 있을 거예요. 지금 나오는 얘기는 주호영 대표가 혼자의 판단으로 두 수석을 퇴장 조치한 걸로 생각을 해서 뭐 용산에서도 좀 화를 냈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다른 기사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 정회를 중간에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김대기 실장 등 이 관련 있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주호영 대표가 퇴장을 하도록 했다. 아, 김대기 실장과 상의를 해서? 그런 기사도 있고 아마 그게 팩트에 가깝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한 건데 마치 주호영 원내대표가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여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의 이 수석 비서관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게 한 것처럼 그렇게만 보여지니까 그 사정을 잘 모르시는 또 의원분들은 부글부글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좀 화를 내실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만약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주호영 이 운영위원장 원내대표가 김대기 비서실장과 사전 조율 하에 두 수석을 퇴장 조치시키기로 한 것이 맞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대통령도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래서 알고 있으니까 전화해서 확 화를 낼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그 보도가 뉴스다.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뉴스다. 그 일부 기사에 보면 그래서 대통령도 수긍을 했다 이런 문장이 있거든요. 두 수석 퇴장 조치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연결 지으면 막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과정도 있고 해야 되는데 적어도 이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귀가 얇아서 그런가 이렇게 이쪽 얘기 들어보면 이런 거 같고 또 저쪽 얘기 들어보면 또 이런 거 같고. 그래서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그 이제 제가 국민의힘 오늘 의원 3인 이상의 이제 복수의 그 의원들을 이제 취재를 했는데 친윤인지 비윤인지 그렇죠. 좀 다 분류를
해주세요. 친윤, 비윤, 반윤 다 입장이 다릅니다. 세 명. 네, 그러니까 친윤의 경우에는 그 지금 뭐 하는 상황이냐, 지금 그 정부가 어려움이 없도록 당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나서야지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비윤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나오냐면 지금 당더러 전사가 되라고 하는데. 옳은 일 같으면 당연히 우리가 전사가 되겠는데 예컨대 조금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이를테면은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이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 예컨대 그 자리에 뭐 그 소방과 경찰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라든가 아니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모인 게 아니었다라든가 전혀 상황 인식을 못하고 있는 그 장관을 비호하란 말이냐. 그게 상식적으로 옳으냐. 그런 차원에서 대응은 못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들이 있는 거고요. 반윤의 경우에는 아니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안이 3개가 있잖아요. 이상민 장관 문제, 그다음에 MBC 문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주호영 그 운영위원장의 대처 문제. 이건데 주호영 위원장의 대처 문제와 관련해서 반윤 진영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협상을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그럼 그 자리에서 계속 뭉개고 있으면 오히려 야당 반발이 더 심해졌을 텐데 이후에 뭐 예산 문제라든가 입법 문제 이런 거 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좀 길게 보고 좀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큰 틀에서 MBC 문제와 관련해서는 MBC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적인 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MBC 보도가 우리 당 혹은 또 정부에 대해서 과도했던 것은 사실이고 사실상 정권을 좀 우습게 보고 행동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MBC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출입 정지나 출입 제한 조처를 해서 약간의 불이익 조처를 좀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 그 탑승 배제 이것이 아니냐.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건 바이 건으로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의원들이 또 계파별로 입장이 다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건 바이 건은 이제 잠시 뒤에 조금 하나씩 건건마다 이렇게 한 번씩 다 입장 차이를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고요. 말씀하신 것 부분 가운데 비윤계 의원들의 목소리 전해주셨잖아요. 일부 언론에 이제 그런 비유가 있더라고요. 이게 좀 비유가 아주 센데 무슨 조폭이냐. 보면 이제 조폭이 있고 그 밑에 이제 2인자, 3인자가 있죠. 두목이 있고 2인자, 3인자가 있죠. 근데 이 조폭의 핵심 측근들이 있어요. 행동대장 같은. 그 행동대장을 시켜가지고 조폭 2인자, 3인자를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 우리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죠. 그거를 비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기들의 측근인 친윤계 의원을 통해서 서열이 2위, 3위인 원내대표나 당 지도부를 면박을 주고 제거시킨다. 뭐 이렇게 이제 비유를 그 비윤계 의원이라는 분이 이제 그 비유를 썼더라고요. 언론에서 본 내용입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이 비유는 어떻게 보세요? 지나친 거죠.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본질을 비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용 의원이 의총에서 발언을 한다고 왜 우리의 소속은 아니지만요. 장관을 왜 못 지켜주냐 이 발언을 한마디 했다고 주호영 원내대표를 흔들 수 있는 원내 의원들이 누가 있으며 그런 의도도 저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과장된 비유다. 다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정말 모든 공세를 다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수사 먼저 하고 결과 보고 나서 그다음에 거취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라고 하는 와중에 이제 왜 이렇게 당 내에서 왜 좀 더 강한 목소리가 안 나오냐 이런 이용 의원의 개인 의견일 수는 있어요. 그것 때문에 원내대표 거취가 결정되는 저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국민의힘 집권 여당을 너무 우습게 보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타당한 비판이 돼야 조금 더 당 내부에서도 뭔가 좀 단합도 잘 되고 일도 더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불필요하거나 그 선을 넘는 비유를 통해서는 오히려 더 당이 화합을 해칠 수 있다. 그리고 더 한마디로 힘을 잃을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국민의힘 내부가 이렇게 분화하고 다양한 시각 차이가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 건마다 조금 그런 입장 차이가 뚜렷해지고 있는데 먼저 이상민 장관, 행안부 장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친윤계 또 비윤계, 반윤계는 어떤 입장 차이를 갖고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상민 장관, 애초에 사태가 애도 기간이 끝난 이후 어느 정도 수습이 되면은 사퇴할 것으로 봤는데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많은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상민 장관의 얘기 들어보고요. 이 거취와 관련된 다른 의원들의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 사의 표명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사의 표명한 적은 없습니다.
주어진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아닙니까?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의 주무부처입니다. 예. 그러면 주무부처 장관은 사실 모든 책임을 지는 게 맞죠. 그다음에 그대로 자리를 지키면서 결국은 여야 정쟁이 되면 제일 문제가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하는 그 일 자체가 묻혀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사실 그 직위가 높을수록 더 책임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일선의 경찰서장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했던데 저는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를 했고요. 경찰청장 다 포함해서 이번 사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백지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정도 상황이 되지 않았냐. 시간이 지체되면 정부가 민심 수습 차원에서 도의적인 또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건데 기회를 일실할 수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무장관으로서는 사의 표명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수용 여부는 대통령이 정치적인 결단으로서 하는 것이니까 그건 이제 조금 또 별개의 문제죠. 예, 세월호 참사 당시에 해양수산부 장관이었던 이주영 장관 사태 수습이 다 끝나고 좀 늦었지만 그래도 결국 나중에는 이제 사퇴를 했죠, 장관직에서. 자, 이제 얘기까지 좀 다 들어봤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해외 순방 나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상민 장관이 나온 자리에서 어깨를 툭툭 쳤어요. 저 툭툭 친 거는 뭘까?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툭툭인가? 아니면 이제 마음에 이제 모든 걸 정리해라라고 하는 정무적 판단을 내려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인가? 이 해석이 조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 어깨 툭툭을? 저는 일단은 이 156명이 대한민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지금 걸어가다 압사당한 이 사태에 대해서 뭐 이제 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당연히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1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책임지는 사람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거. 사실 저희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보면 그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에 우리 34조에 보면 국가가 그런 재난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헌법 준수 의무를 선서하고 취임하셨잖아요. 그리고 재난안전법 4조라든지 경찰법 2조에 보면 국가와 지자체의 그 의무가 다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 의무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결과가 재판이 되어지지는 않지만 명백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위반한 건 확인된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저 책임을 정치적 도의적으로 지라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은 빨리 할수록 이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미인데 그동안 처음에는 사실 처음에는 그 이상민 장관이 저는 이렇게 좀 대통령이 그 재난 점검 시스템 회의인가요? 그 회의할 때 사과하시면서 뭔가 좀 그때 좀 본인이 사퇴 표명을 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 회의에서 경찰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꼬리 자르기식으로 이렇게 하려는 그런 모습을 지금 대통령께서 의사표시를 그렇게 좀 하셨거든요. 그 이후부터 갑자기 이제 이상민 장관의 태도라든지 또 친윤을 비롯한 그 국민의힘의 지도부의 태도들도 확 바뀌어버렸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것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앞으로도 계속 이제 그 수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은 전 국민이 지금 73%가 국가의 책임이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상민 장관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이 있다라는 것도 이제 여론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이상민 장관은 그 지자체 그리고 경찰, 소방 이 세 가지를 다 관할하는 주무부처 장관입니다.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수사받고 있는 그 당사자들을 전부 총괄하는 재난 그 컨트롤 타워에 일차적 책임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에는 빠르게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게 맞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명백하게 의사 표현을 하지 않는 걸 떠나서 저렇게 자꾸 사인을 이상민 장관을 좀 지키겠다라는 그런 그 언행들을 계속 하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예, 이상민 장관이 사퇴해야 된다는 당위론을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들었는데 이 톡톡 치는 의미가 뭐냐라고 여쭤봤는데 답이 너무 길게 나왔네요. 당분간은 이제 수사 결과 보고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읽었다. 책임을 묻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연장선상 아닌가 봅니다. 격려해주는 의미다. 톡톡 친 거는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의미다. 알겠습니다. 순방 전날에는 어제 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이 정무적 책임을 언급했다라는 이제 얘기가 언급이 됐습니다. 이걸 두고 이상민 장관의 이 사태가 이제 기정사실화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 또 김은혜 수석은 그런 뜻이 아니다. 그냥 철저한 진상 확인 뒤에 권한에 따라서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원론적인 취지의 발언이다. 이제 이렇게 또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깨를 툭툭 치는 의미가 이제 그만해라, 이제 물러나라 이런 의미인지 아니면 뭐 열심히 더 해봐라 이런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읽으셨어요? 공항에서 그 1, 2초 정도 사이에 어깨를 쳤다는 걸 가지고 너무 크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우리가 해석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겠죠. 지금 오늘 그 정무적 책임을 대통령께서 언급했다 하는 기사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또 김은혜 수석이 또 해명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과정을 보면 지금 김현정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걱정들, 우려들 이거를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이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럼 왜 빨리 경질 안 하느냐, 왜 빨리 자진 사퇴 안 하느냐 이것은 대통령이 쭉 강조하셨듯이 사퇴 수습이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주무장관을 그 자리에서 비우게 되면 그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 희생자와 또 유가족분들, 국민 여러분들께 또 한 번 불충하는 거다. 이런 의미의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은혜 강승규 수석 퇴장 사태와 관련해서 친윤계 비윤계의 입장도 좀 많이 갈립니다. 근데 조금 모호한 게 안철수 의원입니다. 갑자기 안철수 의원이 원래는 친윤계의 지지를 받아서 당대표에 나오지 않겠느냐. 그럼 친윤계하고 잘 지낼 거다. 이런 전망이 우세했는데 갑자기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도 그렇고 두 수석 퇴장 조치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거 친윤계랑 반대 입장을 냈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안철수 의원에 대한 당내 분위기는 뭐 제가 다 알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분이다라는. 당대표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안철수 의원은 다음 대선을 나갈 것이다. 준비할 것이다. 대표를 거쳐서요? 아니면 그러니까 다 건너뛰고? 그거는 지금 안철수 의원 계획을 보면 대표를 거쳐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2027년에 있을 대선을 준비할 뿐이다. 그리고 대선에 나갈 것이다라는 게 당내의 중론입니다. 모든 의원들이 생각을 하고요.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 전당대회 때 안철수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아닐까에 대해서 의견이 다양할 수 있겠죠. 근데 안철수 의원은 안철수 의원은 지금 입장에서는 지금 입장에서는 당 대표를 거쳐서 대선을 준비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 안철수 의원 개인의 조금 욕심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의 취임 6개월이고요. 내년에 전당대회가 있다면 한 1년 정도, 1년도 채 안 되는 상황에서 전당대회가 있는데 그런데 공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당대표가 되면 사실은 이 지금 정부가 조금 더 힘을 받고 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위한 당대표라기보다는 다음 대선을 준비하기 위한 당대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우려들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까지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봤을 때 집권 1년 차에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분이 당대표에 나서는 경우는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이제 당내 여론들이 있는데 안철수 의원은 그런 차원에서 내가 조금 더 내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내 앞으로의 5년 후에 아니 그러다가 당대표도 못 되면 어떡해요? 행보에 나아가겠다. 그러니까 뭐 당대표가 되든 안 되든 본인의 목소리, 본인이 어떤 정치적인 지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국민들께 당원들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싶어요. 친윤계가 아니라 이제 국민을 보고 대선 홍보를 하겠다 이런 뜻이군요. 그러다 당대표가 안 돼도 감내하겠다. 근데 뭐 안철수 의원 얘기하는 거 보면 친윤계 의원들하고도 가깝다 나는. 그리고 친윤계 원외 당협위원장들하고도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행보를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건 안철수 의원 본인의 개인적인 전략 같습니다. 복잡한 전략을 쓰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전용기 탑승 문제와 관련해서도 장제원 의원, 친윤계 의원들은 이거는 언론 통제가 아니다 이런 입장이 확고하고요. 반면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분들은
헌법 가치를 스스로 훼손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반대 입장이 좀 분명히 갈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내 대부분의 여론 안철수 의원도 사실은 이 부분과 가서는 약간 이제 애매모호한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네. 언론 탄압은 아니지만 좀 네. 아쉽다 이런 정도의 뉘앙스인데 장 기자님 네. 오늘 이제 대통령 떠났으니까요. 네. MBC는 그러면 민항기 타고 갔어요? 네, 어제 MBC뿐만 아니라 예, 예. 한겨레 경향이 같이 출발을 한 같이 거고요. 동조했죠, 맞아요. 네, 예. 그래서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갔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알겠습니다. 많지 예, 않기 예. 때문에 민항기를 타고 어제 출발을 예. 했으니까 오늘 정도에 도착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도착해서 영상기자단 같은 경우에는 MBC가 도착한 다음에 이제 풀 취재를 시작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아마도 보조를 맞춰서 현장 취재는 같이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연합뉴스 기사에 팩트 체크가 있더라고요. 대통령실의 언론사 전용기 탑승 거부는 처음 있는 일이다. 물음표. 아니다가 이제 사실인데 보니까 문민정부 때, 그러니까 문민정부 이게 언제입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 YS 때니까. 때죠. 한참 95년. 전이네요. 그때 영부인 관련 오보를 낸 동아일보에 대해서 해외 순방 동행 취재를 거부한 적이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참여정부 때도 좀 비판적이었던 칼럼을 실었던 조선동아의 청와대 비서실 취재 거부한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도 청와대 비서실 출입 제한, 부처별 기자실 폐쇄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론사 전용기 탑승 거부한 게 언론 탄압이다 이렇게 보기는 한계가 있는 건가요? 제가 뭐라 단정하기 참 어렵습니다. 명백한 언론 탄압이죠. 예, 장 기자님은 그렇게 보실 예. 거고 우리 유기석 대변인 아니라고 부인할 때 일단 듣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현업 기자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다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공군 1호기는 그냥 그 편익을 대통령실에서 제공하는 편의 제공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사실상 취재 현장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그렇습니다. 위한. 그리고 그 안에서 일정 공유하죠. 그다음에 간담회하죠. 다양한 정보 협력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각사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취재 현장인데 여기에 너는 빠져라고 한 것은 당연히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아 투입까지 나섰습니다. 독재 정권 시절에 언론 민주화를 위해서 애썼던 원로 언론인들까지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규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기자들하고의 갈등이 결국에는 이 국민들과의 갈등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고요. 이번 일로 국내의 언론은 물론이고 외신들까지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어제 서울 외신기자 클럽에서도 성명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기자들이 아마도 앞으로 연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취재하고 현장에서 돌아온 다음에도 이 문제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건들은 계속 그 경우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단 내부에서 운영할 때 특히 제일 안 좋은 선례가 뭐냐면 엠바고 깨는 거예요. 엠바고 깨면은 기자단의 간사단 협의를 통해서 징계를 세게 먹입니다. 그런 차원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것은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시에 이제 그 국내는 괜찮은데 북측 지역에서 있을 수 있는 취재의 경우에는 신변 보호 위험 때문에 기자를 바꿔서 보냈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통일부 출입 기자들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연합뉴스 팩트체크에 나온 사례 문민정부 때 영부인 관련 오보 낸 동아일보에 대해서 해외 순방 동행 취재 거부한 건 언론 탄압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언론 탄압인 그것도 거죠. 언론 탄압이고 참여정부 때 조선일보, 동아일보 기자들 청와대 비서실 취재 거부한 것도 언론 탄압이고. 저는 다 같은 언론 탄압이다. 맥락에서 알겠습니다. 언론 탄압이라고 보네요. 이번에 저 MBC 배제한 거를. 단어를 똑같이 쓰기가 어려운 게 동아 투유를 말씀하셨어요. 75년도 얘기입니다. 그때 백지 광고, 그러니까 동아일보에 백지 광고를 내지 못하게 하니까 동아일보 경영이 어려워졌다. 한 50년 가까이 전의 얘기인데 그때 엄혹한 유신 시대였죠. 그때와 지금은 다르죠. 그때의 언론 탄압과 지금 말씀하시는 같은 단어의 그 언론 탄압이 과연 이 경우에 적용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MBC가 이 보도 관련해서 바이든 관련한 것도 있고 김건희 여사 관련한
어떤 심층 보도 과정에서 어떤 대역을 썼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시정 조치나 어떠한 사과 표명 없이 그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왜 말씀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언론인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용산 입장에서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항의 표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보태겠습니다. 그럼 이거 길어지는데. 잠깐만, 짧게 보태겠습니다. 그 MBC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문제 제기할 수 있죠.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오보 대응도 해야 되고요. 정정 보도 청구도 해야 되고요. 반론 보도 청구도 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런 언론중재위를 통해서 준합법적인 이런 틀을 이용해서 갈등할 것은 당연히 갈등하고 법률적으로 다퉈야 될 것은 다퉈야 되는데 전용기 타지 마. 이런 방식의 취재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관점의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다 이 정도만 좀 확인하고 이 문제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김행 비대위원이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김웅 의원과 같은 이제 반윤 또는 비윤계 분들에게 동지에게 동무돈 화살을 날리지 말라 이렇게 직격한 거는 뭐 토론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제 이렇게 김행 비대위원이 비판을 했다 이 정도만 알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